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미 서부 지역에 최악의 가뭄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력 공급과 농업 생산에도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가솔린 가격 상승세가 멈추고 있지 않은 가운데 갤런당 10달러에 판매하는 주유소까지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가솔린 가격 상승세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입니다. 미국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요건이 폐지됐습니다. 오는 12일부터 시작입니다. 치솟는 인플레이션을 반영해 소셜 시큐리티 연금이 크게 인상됩니다. 현행보다 8% 더 오를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0일 첫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미 서부 지역에 최악의 가뭄 사태가 이어지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물 부족은 물론 저수지가 말라 전력 생산에 차질을 빚고 농업 생산에도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악의 가뭄 사태로 일부 지역에 급수 제한 조치까지 내린 캘리포니아주. 곳곳의 저수량은 한계치에 달한 상태고 여름까지 다가오자 강력한 물 제재에 나섰습니다. 잔디에 물 주기는 물론 주민들의 세차도 제한했습니다. 농업 용수까지 줄어들면서 환경 보전 지역에 물까지 필요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합니다. This is the first time in 4 generations that we are not farming rice. 최근엔 물 남용의 주범으로 주택 주변에 천연 잔디가 지목되자 인조 잔디로 바꾸는 주민들도 늘었습니다. 네바다주는 이에 더 나가 관상용 잔디를 아예 불법화했습니다. Purely ornamental outdoor water usage is really a luxury that Southern Nevada can no longer afford. 전문가들은 이 같은 극심한 가뭄의 주 요인으로 탄소 배출 증가에 따른 기후 변화를 지목합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수력 발전 능력까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안으로 화석연료 발전의 비중을 높일 경우 온실가스 배출이 또다시 증가하면서 가뭄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지난달 미국 소비자 물가가 예상을 뛰어넘는 8.6% 급등으로 41년 만에 최대 상승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물가가 올랐고 특히 휘발유가 50% 폭등했습니다. 유럽과 뉴욕 증시는 물가 충격에 급락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8.6% 올라 1981년 12월 이후 41년 만에 최대 폭으로 뛰었습니다. 에너지와 식료품, 월세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물가가 올랐습니다. 특히 휘발유 가격은 작년 5월과 비교해 48.7% 폭등했습니다. 식료품이 11.9% 올라 30년 만에 처음으로 두 자릿수 상승폭을 기록했고 전기료도 12% 올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긴급 대국민 연설에 나서 석유 회사들을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We're going to make sure that everybody knows Exxon's profits. Exxon made more money than God this year. 특히 이들이 석유 시추 허가를 9천 건이나 받아놓고도 높은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생산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물가를 잡기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기본적인 공급이 달리는 상황에서 물가는 더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되면서 에너지와 곡물 부족 사태가 계속되고 있고 중국의 코로나 봉쇄 조치와 기후변화로 인한 전 세계적인 가뭄까지 겹쳤습니다. 인플레가 길어지고 있다는 공포가 시장을 덮치면서 뉴욕 증시는 다우지수가 2.73%, 나스닥은 3.52% 급락했습니다. 연준은 이미 7월까지 3번의 빅스텝, 즉 0.5%포인트씩 금리 인상을 예고했지만 물가 상승이 예상보다 더 심각해지면서 고강도 긴축이 지속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전 세계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신음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휘발유 가격도 최고 기록을 세우면서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멈추게 하고 있습니다. 제넷 옐런 미 재무장관은 최근 급등하고 있는 휘발유 가격이 빠른 시일 안에 내려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옐런 장관은 워싱턴 DC에서 열린 정책 포럼 서밋에서 휘발유 가격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낮은 상태를 유지했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부터 상승 조짐이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로 빠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성장세는 크게 둔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민들도 물가 상승이 장기화되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I have to go to my jobs, and so it's not really negotiable. If I can make it from 1 month to the other month, that's good. 오늘 미국의 전국 가솔린 평균 가격은 역대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면서 사상 최초로 갤런당 $5를 육박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치며 최소 10개 주에서는 이미 갤런당 $5를 돌파했고 캘리포니아주는 $6를 넘겼고 일부 카운티는 $8에서 $10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한편 가솔린 가격 상승세가 멈추지 않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주의 한 주유소가 실수로 가솔린을 물보다 더 싼 값에 판매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데릴 수리타는 란초 코노바 지역의 한 주유소에서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69센트로 적혀 있다며 차량에 기름을 가득 채우는데 $14밖에 들지 않아 이를 SNS에 공개했습니다. Yeah, I looked at the numbers and I seen it was 69 cents a gallon. So, you know what I did? I hit that button and it started pumping and the dollar sign just stayed low. I've never seen gas this price in my lifetime. Could you imagine that? Like, this is history right here. 이번 일은 주유소 측이 갤런당 $6.99의 프리미엄 가솔린 가격을 실수로 잘못 입력하면서 벌어진 해프닝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미국에서 갤런당 69센트는 44년 전인 1978년 이후 처음입니다. 오는 12일부터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아도 미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게 됩니다. CNN 등 주류 언론들은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동부시간 기준으로 오는 12일 오전 0시부터 비행기를 통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CDC는 이 방침 시행 후 90일마다 상황을 재평가하고 검사 해제 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미국은 항공기로 입국하려면 현지에서 출발 하루 전 이내에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서류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 항공업계와 여행업체들은 그동안 미국의 검사 요건이 국제 여행을 침체시키는 불필요한 규제라며 폐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내년 소셜 시큐리티 연금이 크게 오를 전망입니다. 사회보장국은 최근 치솟는 인플레이션을 반영해 연금 수혜자의 생활물가 조정분이 8%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1981년 이후 40년 만에 최고 인상률로 현재 소셜연금으로 평균 월 $1,658를 받는 연금 수혜자들은 연금 조정 후 $1,790를 받게 됩니다. 연금 인상은 오는 12월에 발효된 후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차 안에서 성병에 걸릴 경우 자동차 보험회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미주리주에서 나왔습니다. 미주리주 항소법원은 지난 7일 여성이 가이코 보험회사에 가입된 전 남자친구의 차 안에서 관계를 맺다가 성병인 HBV에 옮은 후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여성의 주장에 대해 손을 들어주면서 가이코가 여성에게 $520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원 측은 차에서 발생한 모든 부상과 손실 등을 보상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가이코는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의 소유와 유지 사용에만 적용되고 이 남성의 보험은 사건을 커버하지 않는다며 해당 재판에 대해 연방법원에 다시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판결을 보도했던 캔자스시티의 한 신문은 가이코가 연방법원에 재항소하게 되면 $520만 배상이 뒤집힐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주류 판매업소의 종업원들이 의무적으로 교육 이수를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한국어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한국어 포함을 주도한 대부민주 상원의원과 한인단체 관계자들은 영어와 스페인어로만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알코올 음료 서비스 프로그램에 한국어 등 6개 나라의 언어가 추가될 예정이라면서 한인 직원들의 경우 기존보다 수월하게 교육 프로그램 이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Thousands, the 1,300 Korean restaurants in Southern California, the thousands of small businesses of all kinds that will be subject to this law, many of which have not heard about this. So one of the messages that we want to carry forward from today to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is this law is going into effect August 31st.
We need to be aware of this, and hopefully the many partners we have here today. 시험은 한국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따르는 교육 문제는 아직도 영어로 교육을 받아야 되고 또 거기에 들어는 경비는 작은 액수지만은 RBS 프로그램은 주류를 서빙하거나 관리 감독하는 업소 직원과 매니저들에게 합법적인 자격을 부여하는 일종의 허가증으로 캘리포니아주의 모든 주류업소 직원들은 오는 8월 31일까지 RBS를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주 당국은 일정 기간의 계도 기간을 거친 후 이에 대한 관리 감독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LA 한인타운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관 2명이 다쳤습니다. LA 소방국에 따르면 오늘 오전 10시 50분 900 사우스 페도라 거리에 위치한 2층짜리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당국은 소방관 100여 명을 투입해 다른 건물로 화재가 번지는 것을 막았고 52분 만에 화재 진압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한 주택은 오래전부터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2명의 소방관이 경상을 입고 현장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 화재의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 카운티에서 한인 대상 사진 콘테스트가 열립니다. 비영리 단체 유스타 파운데이션은 아태정신상담 치료센터와 함께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 코로나 블루 등 한인들의 정신 건강에 도움을 주기 위해 네버 기브업 사진 콘테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네버 기브업 사진 콘테스트는 오는 18일까지 포기하지 않고 용기를 주는 내용을 주제로 촬영해 제출해야 하며 리버사이드 카운티에 거주하는 한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진 컨테스트의 자세한 내용은 유스타 파운데이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이 이달 말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로 결정됐습니다. 일본 총리도 참석할 예정이어서 2년 반 만에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이번 달 29일과 30일 이틀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 나토 회원국이 아니지만 일본, 뉴질랜드, 우크라이나 등과 함께 초청받았습니다. 이때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할지가 관심사입니다. 공식화되진 않았지만 성사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양측 모두 관계 개선에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미래에 대한 협력 차원에서 한일 간에 그 문제가 저는 원만하게 잘 풀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いずれにせよ日本政府としては日韓関係を健全な関係に戻すべく日本の一貫した立場に基づき韓国側と緊密に意思疎通をしていく考えであります. 하지만 숙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에 따라 일본 기업들의 국내 자산이 압류된 상태인데 일본은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가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가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한 걸 두고도 일본은 한국이 합의를 파기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일본 정부의 태도에 국내 반일 정서 역시 여전히 강한 상태입니다. 이번 회담이 성사되면 한일 정상은 2년 반 만에 만나게 됩니다. 두 나라 간의 입장 차이가 있는 만큼 한 번의 회담에 관계 개선을 이뤄내기는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흥겹게 프로그램 시작을 알렸던 국민 MC 송혜의 이 멘트가 오늘 연결식에서는 남은 이들이 부르는 마지막 슬픈 송가가 됐습니다. 온 국민에게 웃음과 위로를 선사했던 그는 95년의 삶을 뒤로하고 먼저 보낸 아내 곁에 안치됐습니다. 조국현 기자입니다. 우리나라는 동해, 서해, 남해 그리고 송해가 있습니다. 그의 바다에서 웃으며 헤엄쳤던 사람들이 마지막을 배웅하기 위해 이른 새벽부터 모여들었습니다. 마음은 슬퍼도 즐겁게 보내드리자고 다짐했건만
그 밝은 목소리를 이제는 들을 수 없다는 생각에 눈가는 촉촉해집니다.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닌 고인의 34년 세월. 나타나는 곳마다 웃음꽃이 피어나는 풍경은 어쩌면 마술과도 같았을 겁니다. 많은 모든 분이 춤을 추고 노래하고 흥겹게 노는 자리를 깔아주신 예술 연출가이신 우리의 선생. 모시는 노인, 할아버님, 할머님 한 분 한 분을 청춘극장, 청춘 인생을 만들어주신 마술사. 평탄치만은 않았던 95 인생. 하지만 고인은 자신의 아픔도 웃음으로 승화해 남들 즐겁게 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건 정말 나에게 참 내려주신 천직이다. 그분들의 위로, 건강 이런 걸 위해서 열심히 해라. 그런 사명을 받았다. 때로는 아버지로 또 큰형으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그의 마지막 길. 유재석, 강호동, 톱스타가 된 후배들도 기꺼이 거들었습니다. 머리 깎고 그냥 뭐 다 염색하고 그러고 빚을 버쩍버쩍 내주는데 4,000원이야. 이거 참 거저지 거저. 고인이 이발을 하고 국밥을 먹고 또 목욕을 했던 종로구 낙원동 송의 길을 거쳐 KBS 본관에 도착한 운구 행렬을 이 음악이 맞이했습니다. 전국 노래자랑을 함께 해온 신재동 악단의 마지막 연주를 뒤로 하고 생전 제2의 고향으로 여겼던 대구 달성군 송해공원에 도달한 고인은 큰 웃음 남겨둔 채 먼저 보낸 아내 곁에 안치됐습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미국의 고전 소설 모비딕에 등장하는 향고래. 한국 동해에서는 처음으로 향고래의 몸 전체가 드론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그동안 보기 힘들었던 범고래 그리고 흑범고래도 함께 발견됐습니다. 이동욱 기자입니다. 강원도 속초 앞바다입니다. 커다란 고래 한 마리가 서서히 수면 위로 올라오더니 큰 숨을 내쉬며 물줄기를 한번 뿜어냅니다. 그리고 이내 힘찬 꼬리짓과 함께 다시 바닷속으로 사라집니다. 몸 전체 색깔은 회색, 뭉툭한 머리 부분이 특징인 향고래입니다. 이빨고래 가운데 가장 큰 고래인 향고래는 다자라면 몸 길이가 최대 20m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 포착된 향고래는 길이 5m 정도의 어린 개체인데 몸 전체가 포착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우리 바다에서는 4월 말에서 5월 초 사이 고래가 가장 많이 다니는데 고래 연구센터가 동해에서 정기조사 도중 영상에 담았습니다. 향고래는 동해에서 5번 정도 관측되기는 했지만 정확히 몇 마리가 살고 있는지는 연구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바다의 최고 포식자로 알려진 범고래와 함께 200여 마리로 추정되는 흑범고래 떼도 새롭게 발견됐습니다. 특히나 혹등고래와 향고래 그리고 범고래류들도 정말 참 우리나라 연안 가까이에서 사람들하고 함께 살고 있다는 걸 이번에 조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바다에서 기존에 발견되던 각종 돌고래와 밍크고래, 혹등고래에 이어 갈수록 다양한 고래들이 새롭게 확인되면서 고래 개체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MBC 뉴스 이동욱입니다. 애플이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대규모 오프라인 행사를 열고 자체 제작한 M2 칩을 공개했습니다. 막강한 성능을 가졌다고 하는데 실리콘밸리 손재권 더밀크 대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자, 대표님, 이 연례 개발자 대회였죠. 이 애플이 이 행사에서 흥미로운 발표를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애플의 연례 개발자 회의는 WWDC라고 하는데요. 매년 스마트폰과 PC 산업의 중요한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저도 라이브로 지켜봤는데요. 이 자리에서 애플은 막강한 성능을 자랑하는 2세대 통합칩 M2를 공개했습니다. 이 칩은 앞으로 맥북 프로나 맥북 에어 등의 제품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기존 M1 칩 대비해서 18% 향상된 CPU나 35% 향상된 GPU, 또 40%나 개선된 인공지능 프로세서를 탑재했습니다. 요새 유튜브 편집 많이 하시죠?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 작업 속도가 이 칩을 쓰면
최대 40% 빠르게 할 수 있고요. 배터리 사용 시간도 18시간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애플은 M2를 탑재한 13인치 맥북 프로는 고용량 이미지 작업을 크게 단축하고 고사양 그래픽 게임도 빠르게 구동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쟁자들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혁신인데요. 초격차는 애플이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애플은 이 새로운 칩을 탑재한 맥북 에어를 곧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발표 주요 특징 무엇이었습니까? 예, 많은 발표를 했는데요. 특히 증강현실이라고 하죠. AR 기기에 대한 힌트를 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AR 기기는 안경을 디스플레이 삼아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인데요. 올해는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애플은 내년에 출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이 AR 기기의 힌트를 줬습니다. 예를 들면요. 좀 전에 말씀드린 M2 칩은 애플의 AR 기기에 들어가게 되고요. 또 iOS 16 업데이트를 통해서 아이폰 이용자가 트루뎁스 카메라를 사용해서 오디오 프로필을 개인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에 또 후불 결제라고 하죠. 소위 BNPL 서비스를 내놓은 것도 전문가들의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애플은 그동안 이제 코드명 N3012라고 불렸는데요. 메타버스 기기와 관련된 운영 시스템으로 알려진 리얼리티 OS를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 하반기나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가시적인 모습이 드러나지 않을까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와는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유럽에서 USB-C 타입으로 이 포트를 통일하기로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아이폰 이용자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유럽의회가 모든 휴대전화와 태블릿, 카메라 충전 포트를 USB-C 타입으로 통일하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유럽의회는 오는 2024년 하반기까지 아이폰을 포함해서 유럽에서 판매되는 모든 스마트폰의 유선 충전기를 USB-C 타입으로 통일한다는 법안을 통과를 시켰는데요. 이게 되면은 태블릿이나 디지털 카메라, 또 게임기, 전자책 리더기, 헤드폰 등 동일한 이런 기기에 동일한 충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노트북은 법이 발효된 이후에 40개월의 테스트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왜 이런 거를 했냐면요. 성명에서 밝혔는데요. 소비자들이 새로운 기기를 구입할 때마다 충전기가 좀 쌓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래서 공용 충전기를 도입을 해서 전자 폐기물을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즉 유럽이 미국보다는 빨리 앞서가고 있죠. 이 법안 도입을 통해서 연간 2억 5천만 유로를 절약하고 또 1만 1천 톤의 전자 폐기물을 줄이겠다는 방침입니다. 유럽의회 이런 계획은 USB-C 타입 대신에 지금 라이트닝 포트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유일한 제조사인 애플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은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2억 4,100만 대를 아이폰을 판매했는데요. 그중 5,600만 대가 유럽에 팔렸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고집을 꺾고 결정을 따를지 주목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재권 더밀크 대표였습니다. 이상으로 6월 10일 금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